자, 그럼 돈이 없는 서민이나 뭐 노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뭘로 닦았을까요? 모래로 닦았다. 마당에 있는 모래, 강에 있는 모래 같은 걸로 거칠거칠하지만 좀 고운 모래를 가져다가 이를 닦았다는 거죠. 뭐 열심히 헹궈내면 나오긴 하겠지만 밥 먹다가 돌 씹은 것 같아서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어쨌건 모래로 닦았답니다. 그리고 또 닦을 수 있을 만한 거칠거칠하고 잘 잡힌 게 뭐가 있을까요? 지푸라기요. 그래서 집을 손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부실부실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문질렀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칫솔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치과에는 질병이 두 가지가 제일 큽니다. 하나는 충치, 하나는 잇몸 질환이죠. 충치는 이가 망가지는 겁니다. 잇몸 질환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멀쩡한데 뼈가 다 녹으면 이가 훌러덩 빠져요. 이게 보통 잇몸 질환입니다. 얘기하니까 좀 끔찍하죠. 충치는요, 이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충치가 없었답니다. 충치는요, 설탕 때문에 생겨요. 근데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 하얀색 설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을 안 먹으니까 충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잇몸 질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뭘 먹든 간에 염증이 생기면 뼈가 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충치는 어떻게 조절한다고요? 당으로요. 뭘로요? 음식물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 충치 예방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칫솔질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치는 반드시 본인의 식습관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있나? 나중에 충치 예방과 잇몸 질환의 예방에 관련된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죠? 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셔야 됩니다. 댓글도 좀 달아주셔야 되고. 에디스라고 하는 첫 번째 칫솔을 만든 사람은 무슨 털을 썼을까요? 제일 많이 썼던 건 돼지털이랍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말털도 썼대요. 그 나폴레옹 칫솔은 말털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요, 오소리털도 썼답니다. 근데 그 오소리털이 아주 야들야들하니 부들부들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게 고급 칫솔. 그 다음에 돼지털로 만든 건 좀 싼 칫솔. 그럼 이제 이게 또 영국에서 귀족이 무슨 털로 만든 칫솔을 썼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오소리털 같은 걸로 만든 칫솔을 썼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도 천연모라고 해서 오소리털 같은 걸로 만든 뭐 그림 그리는 붓이나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나옵니다. 물론 뭐 걔네들 털 잘 멸균, 살균 해가지고 썼으니까 괜찮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동물 털을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가급적이면, 왜냐면 걔네들도 털이 뽑혀야지 될 거잖아요? 아플 텐데. 그리고 털 뽑으려고 또 키우는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돼지털이나 말털 쓰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칫솔모를 쓰게 됐을까요? 칫솔대는요, 동물 뼈로 만들든가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칫솔 털은 동물의 털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자, 칫솔대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칫솔 털이 나일론으로 바뀐 게 먼저일까요? 그래도 대답하신 분이 계시죠? 어떻게 됐건 간에 큰 거 만드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칫솔대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게 먼저랍니다. 1927년도에 플라스틱 핸들이 나왔대요. 그럼 플라스틱 핸들에 뭘 꽂았을 거예요? 돼지털을 꽂았겠죠. 그렇게 해서 썼답니다. 그러다가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라이터 유명한 거 비싼 거 뭐가 있죠? 그 듀퐁 하는 그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 타짜에 나왔던 거. 예. 그 듀퐁이란 분이 프랑스에서 처음 나일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1938년도에 칫솔모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1927년도에는 플라스틱 핸들이, 그리고 1938년도에는 나일론 칫솔모가 만들어지면서 칫솔에 일대 혁명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들고 계신 칫솔의 아마도 90%에서 95%까지는 나일론으로 만든 칫솔모를 쓰고 계실 거예요. 나일론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재료예요. 근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대요. 이걸 가늘게 뽑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 치과 의사들은 나일론 칫솔을 권하지 않았대요. 왜 권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가느다랗게 뽑을 재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칫솔 털이 너무 뻣뻣하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동물 털로 만든 칫솔을 써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칫솔 털이 뻣뻣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부드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칫솔 털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닦으면 안 시원해. 아유, 이렇게 퍽퍽 닦아야지 시원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뻣뻣한 칫솔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1940년대에도 이거 너무 뻣뻣하니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처음 인류의 칫솔은 나뭇가지로 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머리가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번에는요, 이는 한 개씩 닦아야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칫솔이 만들어졌어요. 나일론이라는 칫솔 털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치과 의사들이 했던 얘기, 지금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뻣뻣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드러운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드럽다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칫솔을 한번 꺼내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대부분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칫솔은 미세모라고 하는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똥은 굵어요. 이 굵은 칫솔을 노글노글하게 만들어서 잡아당기면 이게 점점 길어지다가 끝부분이 얇아지다가 탁 끊어진다.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이쑤시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뾰족뾰족한 이쑤시개가 있는 거죠. 이 뾰족한 이쑤시개가 있지만 끝부분은 두꺼워요. 두꺼운 걸 잡아 뽑아서 얇게 만든 겁니다. 얘가 잇몸을 찔러요. 그리고 잘 닦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칫솔모는 끝부분이 평평하게 잘려지고 대신 끝부분이 연마가 잘 되어 있는 칫솔이 좋은 칫솔이에요. 중간에 기억하셔야 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렸어요. 충치와 잇몸 질환은 발생 기전이 다르다. 잇몸 질환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치간 칫솔을 열심히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충치는요, 칫솔질을 아무리 해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이 도움이 되는 거죠. 충치의 예방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내가 먹는 걸 조절하지 않으시면 충치는 계속 생겨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생깁니다. 그래서 당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충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칫솔질이 일반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게 된 시점이 전쟁이랍니다. 이 전쟁을 겪으면서 군인들이 뭐 총 쏘고, 그렇죠? 예, 참업하고 이러는데 바빠서 이 닦을 시간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 이를 닦을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1차 대전 때 전역한 사람들이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보세요. 젊은인데 앞니가 다 뻗어지고 이가 없죠.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를 못 닦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전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를 제대로 닦아야 된다. 이러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 닦으라고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처음에 입대할 때, 요즘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칫솔, 치약 세트 같은 것도 준단 말이죠. 이 닦으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를 닦게 됐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매일 안 닦았대요. 이틀에 한 번도 닦고 사흘에 한 번도 닦고, 이렇게 띄엄띄엄 닦으면 이게 안 닦은 부분이 꾸덕꾸덕해져요. 그 이 꾸덕꾸덕해진 거를 며칠에 한 번 닦아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조금 칫솔이 뻣뻣한 걸 써야 됩니다. 그게 19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매일 우리가 이를 닦는 이 오늘날에도 그 꾸덕꾸덕한 딱딱한 칫솔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940년대 이후에 칫솔질 방법이 발전된 바가 없답니다. 아직도 치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칫솔질 방법은 다 1950년대 이전 방법들이에요. 아주 과장되게는 10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방법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식습관이 달라졌고요.
칫솔이 달라졌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달라졌는데 방법만 옛날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잇몸 질환과 충치 같은 것들이 온전히 예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이 채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오래된 낡은 방법을 버리고 새 방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좀 가져보자. 오늘은 이 닦는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산다 라고 얘기했던 1등을 먹었던 칫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는가,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좋은 칫솔을 고르려면 부드럽고 머리가 작은 걸 골라야 된다, 끝이 뾰족한 미세모가 아닌 끝이 평평하게 생긴 칫솔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칫솔의 선택 기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는 날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